Welcome back 밀리티의 오하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11강의 3번과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독해 공략법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빈칸 내용 추론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방법론은 우리가 좀 알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빈칸 내용 자체가 주제문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 또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요즘 어떻다고 했어요? 주제문이 눈에 안 보인다고 했죠.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제문을 찾는 것에 요점을 두기보다는 이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 건지, 밀리티는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 밀리티를 찾아서 나머지 뒷문장을 집어넣고, 뭐 조건절이 됐건 목적이 됐건 이런 특정한 문법적인 성향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단서를 유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등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방법론을 가지고 푸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긴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1강의 3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을 좀 여러분들 푸시게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빈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 이 자리가 지금 주어가 토스카닌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헤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토스카니니의 능력을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능력은 놀라운 경이로운 청력이었었고, 두 번째도 또 어떤 경이로운 능력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토스카니니의 능력을 찾으려면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샬링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나오는데, 샬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토스카니니가 주어로 나온 문장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찾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구문 독해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문을 읽으면 악보를 보지 않은 채로 지휘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금세 유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리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는 사실 어렵지가 않았네요. 컨덕트가 보통은 수행하다, 실행하다 해서 뒤에 뭐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컨덕트 지휘하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됐을 경우에는 점수가 아니라 앞에 어가 붙었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악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뭐가 핵심이 되냐면 이 오밋이라는 단어가 핵심이 돼서 G 플랫 너가 빠뜨렸네 안 빠뜨렸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이 글에서는 사실 로직상으로 어렵지도 않고요. 로직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스키밍은 넘어가고 바로 5화로 구문 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블로그를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지금 PPT 자료를 오른쪽에다가 해석을 같이 넣어서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블로그에서 반드시 그 자료를 프린트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카닌이라는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경이로운 뭐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서요. 한때 그 토스카니니가 결심했죠. 지휘하기로. 어니스트 셜링이 작곡한 바로 이러이러한 곡을 지휘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더불어서 직접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작곡가인 샬링을 초대를 해서 뭐 하도록, 솔로 피아노를 연주를 하도록 이제 초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어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himself 자리가 제가 괄호를 쳤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그렇죠. 얘는 강조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조용법과 재기종용법을 아직도 구별을 못한다라는 것은 저의 강의를 처음부터 찬찬히 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계속 설명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허설을 하는 동안에네요. 그래서 전치사 during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가 이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가 나왔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빈칸 문제 풀었을 때 토스카니니의 능력을 찾았어야 됐으니까 결국에는 토스카니니가 주체였었던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하셔야 되겠죠. 이 문장을 보시면 충분히 토스카니니가 경이로운 청력과 기억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동사가 안 나왔고요. 중간에 이제 수식절이 나올 거예요. 후은
never looked at a score. 절대로 악보를 보질 않아요. 리허설을 하는 동안에. 비록 뭐이다 할지라도 he kept one on the stage. 여기 있는 one은 뭘 얘기하냐면 저 앞에 있었던 a score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대에다가 악보대에다가 악보를 놓기는 해요. 놓기는 하지만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리허설을 하는 동안에 갑자기 토스카니가 뭐 했다? stopped. 멈췄다는 거죠. 쉘링을 멈춘 다음에 쉘링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e believed 그가 믿기로 그 피아니스트가 여기는 피아니스트는 쉘링을 얘기하겠죠. 쉘링이 뭐 했다고 had omitted 빠뜨렸었다고 G flat. G flat은 그 개 이름을 보면 G가 솔이에요. 그러니까 flat이니까 솔에서 이제 반음 붙은 거를 이제 G flat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G flat 그 음을 빠뜨렸었다고 믿는다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had omitted라는 과거 완료가 온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둘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토스카니가 샬링의 연주를 멈췄고 샬링한테 말했죠. 그리고 내가 믿기로라고 하는 이 모든 시점보다 샬링이 연주를 하다가 G 플랫을 빠뜨린 게 더 먼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과거 완료를 썼다, 더 과거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웬만하면 스키밍 다 해주잖아요. 스토리라인을 전개를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이 잘 남으라고. 근데 얘는 스키밍조차 안 했죠. 아까 로직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해석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하나 드는 생각을 얘 지금 이 지문에서 남성이 2명 나옵니다. 쌤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짐작하죠. 지금 우리가 11강 하기 이전에 10강에서 뭐 했어요? 지칭 추론했었죠. 나라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는 이 지문을 지칭 추론으로 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장 속에서 토스카니니가 주어고요. 토스카니니가 멈췄어요. 샬링의 연주를 멈췄고요. 여기는 지금 주어가 안 나왔지만 토스카니니예요. 토스카니니가 말했죠. 자, 그리고 그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 그도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토스카니니가 되는 겁니다. 토스카니니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샬링이 G 플랫을 빠뜨렸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면은 얘를 지칭 추론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스터 샬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re right. 당신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I did omit. 자, omit이라는 동사 앞에 did가 나왔습니다. 동사 원형 앞에 두더지 나오면 강조 들어보셔야 되겠죠. 맞아요. 내가 분명히 G 플랫을 빠뜨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래 쓰지 않았다는 거죠. G 플랫을 바로 그 특정한 부분에서는 원래 악보에다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음악적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이야. 우리 악보를 보면은 어렸을 때 배웠었죠. 이제 플랫이 붙는 게 제일 처음 시미라 레솔라 이런 식으로 플랫이 막 붙거든요. 그러니까 악보 맨 처음에다 그걸 딱 그려 놓으면 앞으로는 시미라레 솔라에 있는 부분은 다 플랫을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악보도 분명히 이제 G가 이제 플랫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특정한 부분에서는 G 플랫을 하지 않도록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6번의 대은 나머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링이 일부러 거기에는 G 플랫을 원래 안 썼었어요 라고 한 그 내용 자체가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를 놀라게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스카니니가 invited, 미스터 샬링을 초대했다? 엄청 어색하죠? 우리가 꼭 invite를 초대하다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오게끔 만들다라고 했을 때 invited를 쓰거든요. 불러서 뭐 하게끔 했냐면 to look at the score with him. 그랑 같이 이제 스코어, 그 악보를 이제 보도록 같이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7번 문장 after looking at the score 같이 이제 악보를 봤어요. 악보를 보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작자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휘자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당연히 원작자가 자기가 쓴 걸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뒷문장을 봤더니 자, 누가 놀랬대요? 샬링이 놀랐다고 하죠. 더불어서 우리 어법 좀 체킹할까요? 대물적만하게 강조구문 적어주시고요. 더불어서 강조구문은 우리가 원래는 뭘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죠? 원래는 이때 구문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또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때시 강조해 주는 게 사람일 경우에
는 관계대명사 whom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was surprised. 놀란 것은 바로 누구이다? 쉘링이다. 토스카니니가 아니라 그 원곡자인 이제 쉘링이 놀랬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동이 되는 건 놀랐다가 되기 때문에 수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는 샬링을 얘기합니다. 샬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스카네니 I did 또 강조 나왔죠. 나 정말로 G 플랫 뺐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더불어서 in all the time. 자, in all the time은 every time, whenever로 바꾸시면 해석상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this piece는 이 곡이에요.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하고 절 끊어주세요. 연주를 할 때마다 나는 항상 G 플랫에 빠뜨리면서 연주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 악보에서 G 플랫을 뺐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since the day I wrote it. 내가 그 곡을 작곡하고 나서 쓰고 나서 그 이래로 나는 완전히 까먹었었네요. 그것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자, 여기에서는 시제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이 it은 그 곡을 얘기를 하겠죠. 그 곡을 작곡한 그 시점 이제 과거 시제를 썼고요. 그 과거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것도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온 겁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계속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it은 뭐가 돼요? 여기 있는 it은 그렇죠. 이거는 G 플랫이 되는 겁니다. G 플랫이 거기에 즉 그 악보에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딱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구문은 좀 보이죠. 강조 구문이라고 해서 it 후 자리가 강조 구문되고 또 두더지 강조가 한 번씩 나와줬었어. 자, 그리고 이제 시제적으로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면 시제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내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칭하는 대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11강 정도쯤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는 이거 뭘로 나올 것 같아라는 유추가 조금씩 되기는 할 겁니다. 자, 리뷰를 볼게요. 어렵지는 않죠. 일단은 제가 삽입 문장을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 이 삽입 문장도 어렵지는 않았어. That surprised. 그것이 바로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를 놀라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뭐였었냐면 셜링이 악보를 보기 전에 얘기한 사건. 그러니까 셜링이 난 특정한 그 부분에서는 원래 내가 악보에다가 G 플랫 안 넣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건에 이제 토스카니니가 놀라서 악보를 셜링한테 보여줬다. 뭐 요렇게 되는 글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11강의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 빈칸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당연히 빈칸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요번에 빈칸도 마찬가지예요. 맨 뒷부분만 보고 고를 수 있었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but 때문이에요. 우리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시면 연구가 밝혔습니다. 뭐를 밝혔냐면 해서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왔냐면 but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앞과 뒤에가 서로 역접이 됐다는 걸 의미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역접이 되는 A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했다면 B는 당연히 A에 반대되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결정사항들이 이끌어지지 않는다고. 바로 무엇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의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가장 정교한 어떤 부분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연구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하면 뻔하죠.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추론이라는 과정보다는 무엇에 이끌어서 바로 이모션에 이끌어서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how we feel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다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죠? 빠르게 프리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독 예습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은 감정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어휘를 좀 볼게요. 여기선 볼 게 좀 많죠, 여러분들. 일단 rationality, 합리성 알고 계셔야 되고요. trigger, 방아쇠를 당기다, 즉 유발하다, 촉구하다, 일으키다. sophisticated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술 작품
이름에서 sophisticated 하면은 정교한, 화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복잡한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reasoning, 추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EBS 연계 교재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reasoning, 추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come up with, 무엇을 찾아내다, 밝혀내다 라는 뜻. 그 다음에 justify, 정당화하다까지 요번엔 중요한 어휘가 좀 많았네요.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 같이 해보실게요. 일단은 요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세기 말 즈음에 심리학에서 뭐에 초점을 두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내리는 동기부여하는 힘에 있어서의 뭐의 역할, 감정의 역할에 이제 집중을 했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어떤 의견은 합리성에 이끌어진 것이며 즉 뭐가 아니다. 바로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라고 생각하죠? 이건 분명히 복잡한 추론의 과정을 거친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추론의 과정을 거친다기보다 오히려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복잡한 추론이란 과정을 제시를 하는 것을 잘한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보통 우리가 뭐를 한다? 감정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5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에서 우리 자료 보시면서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문독해 첫 번째. 자, 밀레니엄이란 단어에 우리 학생들 좀 익숙하려나? 선생님은 굉장히 밀레니엄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시기가 있어요. 99년에서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밀레니엄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1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시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1000년간에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막 지구가 멸망한다 해서 난리도 아니었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흔히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밀레니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보통은 20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nd of the millennium이니까 20세기 말 즈음에 감정이가 주어예요. 감정이 되었어요. 뭐가 되었냐면 심리학적 초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 서치 that을 같은 색으로 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서 여기다 적어주세요. 서치 that 구문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so that 구문하고 같은 거예요. 즉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왜 so가 아니라 서치가 왔어요? 뒤에 보면 알잖아. 서치 혁명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를 강조하고 있을 때는 서치를 쓰고 형용사를 강조할 때는 so를 쓰죠. 결국에는 해석도 결국 여러분들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이 매우 심리학적 초점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어요? 감정을 바로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힘을 말하죠.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당연히 위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말을 좀 바꿨을 뿐인데 주어가 엄청 깁니다. 자, 주어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any decision하고 we make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고 we pursue 다음에도 이 사이에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고 we want도 마찬가지겠죠. 쉬운 문법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굳이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만든 어떤 결정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 이것을 달리 얘기하자면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들과 모든 갈망들 이 모든 것들은 이 주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를 우리가 하나의 세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수 처리됐죠? 바로 무엇에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된다.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문장이요. 심지어 그러한 결정들도가 주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사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 주의해 주세요. 위치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콤마가 나오면 뭐 하면 돼? 그렇지. 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삽입절이에요. 얘 그냥 지워주세요. 우리가 믿기로라는 그냥 삽입절이라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믿기로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정들이에요. 그럼 뭐의 형성이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끊을 때 이렇게 봐야 돼. 첫 번째는 rationality고요. 두 번째가 logical principle이고 이 about부터 그까지가 앞에 있는 principle 꾸며주듯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가 믿기로 합리성에 의해서
또는 what is right or good. 뭐가 맞고 뭐가 좋은지에 대한 논리적인 원리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믿는 이러한 결정사항들은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간접의문문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보면 우리가 믿기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in fact, 사실 해서 이제 진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종종 무엇에 의해서 유발이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직감적인 감정의 반응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결정들이 이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더불어서 이 대은 여러분들 외울게요. 그렇죠. 위에 있었던 대에 대한 병렬입니다. 즉, 텔이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이끌어지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 이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의존을 한다라는 거죠. 뭐에 의존을 하냐면 우리 정신의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추론의 과정에 우리가 의존을 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연구가 밝혀낸 바는 그거와는 달라요. 뭐라고 밝혀냈냐면 자, 연구가 제시한 바는 이런 거와 같죠.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한 어떤 추론의 과정을 의존한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우리가 정교한 추론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추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고요. 더불어서 이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 나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의 항상 바로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지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and가 병렬로 여러분들이 이 what과 what이 서로 병렬이다라고 하면은 문장 구조 자체가 꼬여버려요. 이 is가 나올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자, 얘는 선생님이 일부러 절을 끊어줬습니다. 연구에서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뭐 하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교한 추론의 과정을 제시하고 찾는 것을 잘한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은 사실 거의 항상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즉 감정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연구가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저를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럼 리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빈칸으로는 요 한 두 자리 정도. 첫 번째는 어떤 데였었냐면 여기가 사실 주제가 되겠죠. 많은 학자들이 감정을 뭐라고 보고 있다?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을 이끌 만한 동기부여하는 힘으로서 감정을 간주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교한 어떤 추론의 과정을 의존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의존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일부러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 목적이 뭐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정교한 어떤 추론 과정을 제시하고 찾으려고 한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강 그렇게 3번하고 4번은 어렵지는 않았네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오늘 것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11강의 5번과 6번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정독 예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블로그에다가 선생님이 오늘의 강의 자료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11강의 3번과 4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